한국 같은 후진국의 차가 역사 깊은 중국의 차와 비슷하다고. 여기 프랑스에서 한국의 차는 중국과 일본의 차보다 역사가 짧아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건을 통해 한국 차의 진실을 알게 되어 충격받았다는데요. 도대체 그 진실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 이름은 마리옹 듀발이고 31살이에요. 저는 파리의 고급 티룸에서 티마스터로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희귀하고 특별한 차들을 내놓는데 이 일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할머니 덕분이었죠. 저는 프로방스에서 자랐어요. 그곳은 언덕이 구불구불하고 허브가 많은 프랑스의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가 허브차를 만드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정원에서 신선한 허브를 따와서 여러 가지로 섞으셨죠. 그 냄새가 정말 좋았고 차마다 다른 맛이 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맛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음식과 음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리로 가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곳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음료에 대해 배웠지만 차가 항상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티 마스터 자격증을 땄고요. 이제 저는 다양한 차의 맛을 알고 어떻게 잘 내놓는지에 대해 전문가가 됐어요. 사람들이 저의 차 실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 종류의 차를 맛만 보고 구별할 수 있었고 새로운 맛을 만들기 위해 차를 섞는 것도 잘했어요. 손님들은 제 차를 맛보러 우리 티룸에 찾아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고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밤 일 끝나고 집에서 쉬면서 넷플릭스를 켰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던 중에 제 눈길을 확 끈 게 하나 있었어요. 등장인물들이 항상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차와는 좀 달랐어요. 그들이 마시던 차는 오미자차, 녹차 같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차를 내놓는 방식도 너무 예뻤고 거의 의식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차가 그들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차들은 어떤 맛일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마치 새로운 차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고 그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머릿속이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차에 대해 더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치 제 안에 불꽃이 하나 켜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 불꽃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너무 기대됐어요. 다음 날 일하면서도 계속 한국 차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평소처럼 차를 내놓으면서도 한국 차를 우리 티룸에 들여놓으면 어떨까 상상했어요. 파리 사람들도 그 차들을 좋아할까?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알았지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퇴근 후에 저는 서점에 가서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샀어요. 밤늦게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한국의 차 전통에 대해 모든 걸 흡수하듯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환대를 표현하며 심지어 치유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더라고요. 보성이라는 곳에 있는 녹차밭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곳에서는 수백 년 동안 차를 재배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밭을 걸으며 신선한 잎사귀 냄새를 맡고 바닷바람을 느끼는 상상을 했어요. 제가 자란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그 차들을 직접 맛보고 싶었고 제대로 내리는 방법도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차들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그 차들이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특별할까? 한국 차를 배우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익숙한 차들과는 너무나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이 여행이 흥미로운 이유였어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었고,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빨리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파리에 있는 한국 식당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몇 번이나 지나쳤던 곳인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구운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안은 꽤 붐볐고, 작은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신가요? 친절한 종업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저를 구석의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 눈에 전통 한국 차라고 적힌 메뉴 섹션이 들어왔어요. 저 대추차 한 잔 부탁드려요. 저는 메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산과 강이 그려진 아름다운 풍경화가 걸려 있었어요. 저 그림들이 한국의 풍경일까 궁금했어요. 곧 종업원이 작은 뜨거운 주전자와 예쁜 찻잔을 가져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고 저는 그가 따르는 호박색 액체를 지켜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찻잔을 코에 가까이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향은 달콤하면서도 흙내음이 났어요. 마치 말린 과일이나 가을 나뭇잎 같은 냄새였죠. 첫 모금을 마시자 그 맛이 혀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 마셔본 어떤 차와도 달랐어요. 달지만 과하지 않고 마치 캐러멜 같은 깊은 맛이 있었어요. 이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마치 컵 속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포옹 같았어요. 차를 다 마시고 식당을 나설 때 저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었고 더 많은 차를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동네 서점에 가서 한국차 역사에 대한 책을 한 권 샀어요. 저녁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녹차부터 오미자차까지 다양한 한국 차들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파리의 아시아 마켓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차를 만들 재료를 찾으려고요. 그 과정은 마치 보물찾기 같았어요. 말린 대추, 국화꽃, 심지어 한국 녹차까지 찾아냈거든요.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이 흥미로운 문화를 조금씩 더 이해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다양한 차를 끓여보면서 실험했어요. 어떤 날은 차가 정말 잘 나왔고, 어떤 날은 그냥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매번 시도할 때마다 맛과 기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차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한국 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2명, 중국 출신의 메이린과 일본 출신의 히로시는 파리에서 차를 공부하는 차 전문가들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모여 각자의 나라에서 가져온 차를 나누며 차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메이린과 히로시는 제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한국 차에 대해 흥미로워했어요. 한국 차에 대해 묻기도 하고 제가 직접 만든 차도 마셔봤어요. 우리는 중국 우롱차의 섬세한 맛, 일본 녹차의 신선한 풀향, 한국 대추차의 달콤한 맛을 비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메이링은 가끔 눈을 굴리거나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곤 했어요. 히로시는 그런 걸 좋아한다면 뭐 흥미로울 수 있겠네라며 약간 비꼬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어느 날 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저는 한국에 가서 직접 차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계획을 들떠서 이야기했어요. 메이링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왜 굳이? 중국 차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해. 한국 차는 그저 단순하잖아. 히로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일본의 다도는 예술이야. 한국에서 그 정도로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 그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모든 문화에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려 했어요.
한국 차도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그 순간 저는 마치 외부인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친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그날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오히려 제가 한국 차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키워주었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한국 녹차를 홀짝이며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그 문화를 직접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고요. 메이린과 히로시가 오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저는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노트북을 닫으면서 한국에서 어떤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한국 땅에 처음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새로운 향기와 소리로 가득 찬 느낌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앞으로 마주할 차에 대한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의 번화한 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여기저기 화려한 간판들이 걸려 있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시장을 걸었어요. 상인들이 여기저기서 물건을 팔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작은 찻집 앞에서 멈췄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친절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따뜻하고 향긋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유자차, 할머니가 마시는 흉내를 내며 대답하셨어요. 한 모금 마셔봤는데 맛이 정말 놀라웠어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었고 시트러스와 꿀이 어우러진 느낌이었죠. 저는 바로 유자차 한 팩을 샀어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마실 생각에 들떴어요. 서울에서 떠나 시골로 향했어요. 도시의 높은 빌딩들과 네온 사인이 점점 사라지고 푸른 언덕과 울창한 숲이 펼쳐졌어요. 조용한 마을 곳곳에 숨겨진 작은 찻집들을 방문했죠. 어느 찻집에서 박 씨라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차를 준비하시는데 그 움직임이 참 우아했어요. 이건 보리차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보리차는 건강에 좋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보리를 볶고 뜨거운 물에 우리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그 방 안가득 보리의 구수한 향이 퍼졌어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차에 대한 공감 덕분에 우리는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성에 갔어요. 보성은 녹차밭으로 유명하잖아요. 언덕마다 정돈된 녹차밭이 펼쳐져 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 풍경은 처음 봤어요. 작은 가족이 운영하는 차 농장에서 김지훈 씨를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젊은 남자였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지훈 씨는 차밭을 구경시켜주면서 차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줬어요. 우린 손으로 직접 잎을 따요. 지훈 씨가 차잎을 따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일이 힘들지만 그래야 좋은 차가 나와요. 저도 잎을 따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제 손가락이 지훈 씨의 능숙한 동작에 비하면 너무 서툴게 느껴졌죠. 그래도 지훈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쳐줬어요. 몇 번이나 다시 해보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갔어요. 그 후에 지훈 씨는 잎을 가공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잎을 찌고 굴리며 작업을 했어요. 달콤하고 풀내음 가득한 향이 공기를 채웠어요. 일을 하면서 지훈 씨는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차를 재배해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져 온 그들의 차에 대한 지식과 전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차는 우리에게 그저 음료가 아니에요.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삶이고 문화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차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처 마을에서 이미라 씨를 만났어요. 미라 씨는 전통 한국 의학의 정통한 전문가였어요. 작은 체구에 눈빛이 반짝이는 미라 씨는 웃음소리가 참 밝았어요. 그녀의 집은 각종 약초와 뿌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효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라 씨는 저에게 다양한 약차를 만드는 법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방석을 깔고 절구로 약초를 갈았어요. 생강은 소화에 좋고 대추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인삼은 에너지를 준다는 등 각 재료의 효능을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단순히 맛으로만 마시지 않아요. 미라 씨가 말했어요.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차가 얼마나 깊게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지에 정말 매료됐어요. 그저 음료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약이자 사람을 연결해주는 달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는데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연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안개 낀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순간 뭔가 딱 와닿았어요. 차는 단순히 뜨거운 물에 잎을 우린 게 아니었어요. 차에는 그 땅의 이야기, 차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 담겨 있었어요. 한 잔의 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연결고리였어요. 차뿐만 아니라 그 차가 가진 문화와 역사를 함께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죠. 제가 이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시장 상인, 박씨 할아버지, 지훈씨, 미라씨, 모두가 차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저에게 나눠줬어요. 이제 저는 그 경험들을 제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해가 언덕 뒤로 완전히 저물어가는 걸 보면서 제 삶이 변화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 여정은 그저 한국 차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각과 문화 교류의 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안겨줬어요. 이제 파리로 돌아가서 제가 배운 모든 걸 나눌 날이 기다려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떠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한국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차와 함께 마음을 열어줬으니까요.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마셔보고 싶은 차도, 듣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았거든요. 마음은 가득 찼고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파리의 찻집에 한국의 차 문화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열정을 시험할 일들이 말이죠. 파리로 돌아가는 게 너무 기다려졌어요. 한국 차에 대해 배운 모든 놀라운 것들로 머릿속이 꽉 찬 상태였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배운 것들을 모두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가 일하던 찻집에 한국 차를 메뉴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행 중에 봤던 녹차밭, 달콤한 대추차를 맛봤던 경험, 그리고 많은 걸 가르쳐 주신 친절한 분들에 대해 블로그도 시작했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흥미를 보이는 분들도 있었어요. 와, 마리온. 한국 차가 이렇게 흥미로운 줄 몰랐어. 라면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치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다들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 차와 일본 차 전문가인 제 친구 메이린과 히로시는 점점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 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기만 했는데 곧 그들의 얼굴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신 것을 먹은 것처럼요. 어느 날 일이 끝난 후 메이린이 저를 구석으로 몰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마리온,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진짜 차 전통을 저버리고 있는 거 알아? 순간 뺨을 맞은 것 같았어요. 진짜 전통이라니. 무슨 말이야? 한국 차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죠. 히로시도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일본 다도만큼 세련되지 않았잖아. 너 이런 일시적인 유행에 내 재능을 낭비하고 있어. 그들의 말이 상처가 됐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야. 한국 차는 아름답고 의미가 있어. 왜 모든 차 문화를 존중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메이링은 심지어 온라인에 저를 비난하는 글까지 올렸어요. 저를 전문가 흉내라고 부르며 진정한 차의 예술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어요. 직장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했고 단골 고객들 중 몇몇은 제 차 시음회에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마리온, 있잖아.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한국 차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해고하시는 거예요? 라고 속삭이듯 물었죠. 그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지만 그래. 오늘 중으로 짐을 정리해줘. 정신이 혼미한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책상을 정리하면서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몇몇은 미안해하는 표정이었고 다른 몇몇은 자기들끼리 우쭐대는 모습이었죠. 메이린과 히로시는 구석에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찻잔 세트와 재료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걸까? 그냥 모두가 기대하는 대로 했어야 했을까? 오미자차 한 잔을 집어들고 그 달콤하고 상큼한 향을 맡았어요. 문득 한국에서 저에게 오미자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이 차가 슬플 때 기분을 나아지게 해준다고 설명할 때 얼굴이 환해졌었죠.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때 가슴속에 작은 따스함이 피어올랐어요. 아니야, 실수한 게 아니야. 한국 차 문화는 정말 아름답고 충분히 공유할 가치가 있어. 다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기분이 꽤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른 찻집에 지원해봤지만 소문이 퍼졌는지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몇몇 찻집에서는 저에게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에서 배제되는 게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매일 한국 차 한 잔은 꼭 마셨어요. 때로는 달콤한 대추차였고 가끔은 상쾌한 녹차였죠. 차를 마실 때마다 만났던 사람들과 배운 것들이 떠올라서 힘을 얻었어요. 어느 날 아침 휴대폰으로 차 관련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쿵 하고 뛰는 소식을 봤어요. 파리에서 세계 차 박람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차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직업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차 업계에서는 평판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제 앞에 있는 한국 차들을 보며 결심이 섰어요. 어떻게든 이걸 해낼 거예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지훈 씨? 저 큰 부탁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 박람회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월드티 엑스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한국 차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한국 차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메이링이나 히로시가 또 거기서 절 비판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밀어냈어요. 이번이 제 기회였고 절대 놓칠 수 없었거든요. 바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미라야, 너희 정말 못 믿을 거야. 거의 소리치듯이 말했어요. 파리에서 엄청난 차 엑스포가 열린대. 나 한국 차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그들은 망설임 없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그들은 차와 준비물로 가득 찬 짐가방을 들고 파리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스를 꾸몄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아름다운 붉은색과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는 오미자차, 봄 아침처럼 신선하고 푸르른 녹차, 그리고 우리의 비밀 무기인 떡차, 비가 내린 후에 흙냄새가 나는 희귀한 발효차까지. 엑스포 당일 아침, 저는 긴장감에 아침도 못 먹었어요. 배가 잔뜩 꼬인 느낌이었죠. 커다란 전시관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부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부스들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했어요. 큰 화면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우리 부스는 그에 비하면 정말 작아 보였어요. 그러다가 그들을 봤어요. 메이린과 히로시. 그들은 중국과 일본 차를 멋지게 전시한 크고 아름다운 부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이링은 우아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전통 다도를 시연하고 있었고, 히로시는 사람들에게 말차의 건강 효능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떠올렸어요. 보성의 친절한 농부들, 평온한 찻집들, 그리고 각 차 한 잔에 담긴 이야기들이 생각났죠. 이건 이제 저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무언가를 나누는 일이었죠. 사람들이 우리 부스로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각 차에 대해 설명하며 잎의 향을 맡게 하고 차를 맛보게 했어요. 보성의 녹차 밭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차들은 약재로도 사용된다고 얘기해줬죠. 이 오미자 차는요, 제가 한 방문객에게 설명했어요. 한 모금에 5가지 맛이 느껴져요. 달고, 시고, 짜고, 쓰고, 매운 맛까지요. 입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웃으며 질문을 던졌고, 어떤 사람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눈을 감고 그 맛을 천천히 음미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지더니 곧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차는 처음 마셔봐요. 한 여자가 떡차를 맛본 후에 말했어요. 정말 복잡하고 흥미로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작은 부스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심사위원들 중 몇 명도 들러서 오랫동안 차를 시음하고 질문을 했어요. 저는 목이 쉬어가면서도 최대한 성의껏 대답했어요.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죠. 마침내 시상식 시간이 됐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발표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소규모 부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상들로 넘어갔어요. 이제 올해에 떠오르는 차 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어요. 숨을 죽였어요.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았고 미라는 손가락을 교차시켰어요. 수상자는 한국 차를 선보인 마리옹 듀발입니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 순간 지훈과 미라가 저를 껴안고 뛰면서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상을 받으러 무대로 올라가면서 군중 속에서 메이린과 히로시가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해낸 거예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한국 차가 마침내 그 자리에 설 자격을 인정받은 거죠. 무대 위에서 상을 들고 서 있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어요. 모든 노력, 모든 도전들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지 저만의 새로운 장이 아니라 한국 차가 세계 차 문화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걸요. 엑스포가 끝나고 나니까 진이 다 빠졌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최고의 신진차로 상을 받은 흥분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더라고요. 부스를 정리하면서 문득 조용한 구석에서 메이린과 히로시가 뭔가를 작은 컵에 담아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이 제 부스에서 가져간 컵인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희귀한 발효차,
떡차를 마시고 있는 거였어요.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어요. 만약 그들이 떡차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혹시 저를 더 비난하려고 일부러 마셔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차 맛이 어떤가요? 메이링이 약간 놀란 듯 저를 올려다보더니 히로시를 힐끗 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마리온.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리더라고요. 이 차, 꽤 맛있네요. 순간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히로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독특한 맛이에요. 복잡하지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차 때문이 아닌 따뜻함이 가슴속으로 퍼졌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정말 기뻐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메이링이 컵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살짝 촉촉해 보였어요. 마리온,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저는 그들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히로시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차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틀렸었어요. 메이링이 말을 마쳤어요. 한국 차를 제대로 평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당신에게도 불공평하게 대했죠.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저한테 큰 의미예요. 우리 셋은 잠시 말을 잇지 않고 그들의 사과가 주는 무게감을 함께 느꼈어요. 그러다 메이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갔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떡차는 발효차인데요. 이 차는.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곧 다양한 차 전통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메이링은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는 중국 차 농장 이야기를 들려줬고 히로시는 일본에서 참여했던 특별한 차 의식에 대해 얘기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엑스포홀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계속 수다를 떨고 웃었죠. 그러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닫고 히로시가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근처에 좋은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거기서 한국 차를 더 마셔볼까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차를 비웃던 그 히로시가 맞나 싶었거든요. 우리가 레스토랑으로 걸어가는 동안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파리의 거리는 선선하고 맑았고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제가 예전에 일했던 찻집을 잠시 바라봤는데 그때 약간의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바로 제 곁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보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일을 잃었던 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제 열정을 따르게 됐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못한 다리를 놓게 된 거죠. 식당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한국 차를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저는 메이링과 히로시에게 한국말로 건배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어요. 건배. 우리는 오미자차로 가득 찬 컵을 들고 서로 건배했어요. 오미자차는 아름다운 붉은색을 띤 차로 오미자 열매로 만든 거예요. 건배. 우리가 모두 다른 발음으로 말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세 명이 차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처음에 경쟁자였고 심지어 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 친구가 됐죠.